안녕하세요. 출판 칼럼니스트 한미화입니다. 오늘 시간 판타지의 고전인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는 사실 어린이 문학의 고전을 손꼽는다 할 때 맨 처음 생각나는 그런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하면 위인전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어린이 문학의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샬롯의 거미줄이라던가 오늘 소개해드릴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같은 책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읽고 나서 정말 아주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 문학, 다시 말해서 동화라고 하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읽어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거죠. 와, 어린이 문학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이렇게 아주 정교한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였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잘 읽었고 지금도 늘 생각나는 그런 책입니다. 그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는 최근에 그래픽 노블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동화와 그래픽 노블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놀라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간 판타지이기 때문입니다. 판타지 세계가 작품 안에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나니아 나라 이야기라고 혹시 아세요? 그 책은 판타지로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아마 아실 텐데 옷장입니다. 옷장 안으로 들어가야 판타지 세계가 열립니다. 또 해리포터 시리즈는 누구나 아시죠?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왜 판타지로 들어가려면 입구가 있거든요. 9와 4분의 3 정류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도요, 입구가 있습니다. 1층 거실에 뒷문을 열어야 판타지 세계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시계가 13번 종을 울려야 그 문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구의 설계라던가 이 판타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작가가 아주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 동화책에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판타지라는 게 대체 왜 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작품의 줄거리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흔히 이제 아이들이 판타지의 세계로 잘 걸어 들어가는데 걸어 들어가는 건 아무 때나 걸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것,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힘도 약하고 무력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판타지 세계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어른들은 사실 현실에서 바라는 것이 좀 있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념하거나 바로 포기해 버리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책입니다. 줄거리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톰입니다. 근데 톰의 동생이 홍역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홍역을 피하기 위해서 톰이 이제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모 부부는 근데 아이도 없고요. 또 아주 답답한 연립주택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참 막 뛰어놀 그런 건강한 10대 초반의 소년이 그 집에 그냥 집 안에서만 있어야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더구나 그 집에 주인 할머니가 계신데 굉장히 좀 괴팍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뛰어놀거나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주의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 1층에 아주 오래된 괴종 시계가 있는데요. 그 시계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그 종을 울리는 겁니다. 어느 날 밤 톰이 누워 있는데 그리고 지루해서 그 종소리를 하나, 둘, 셋 따라서 세고 있는데 12 다음에 어라? 13번 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때 톰이 만약에 12시가 아니라 13시가 있다면 그래서 1시간을 여분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면 그때 신나게 놀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너무 깜깜한 밤중이니까 시계에 이제 그 초침 같은 걸 볼 수 없어서 뒷문을 좀 열어서 달빛을 비춰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 하면 평소에는 사실 뒷문 밖에 쓰레기통만 있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였는데 세상에 뒷문을 열었더니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 톰은 이제 13번 종이 울릴 때마다
가서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는 또 저택이 있었는데요. 저택에 사람들과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해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는데요. 해티라는 여자아이가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톰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해티는 톰의 존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되었겠죠. 정원에서 정말 신나게 놀고요. 처음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해티랑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여름방학이 다 끝나고 이제는 정말 집에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톰은 정원에서 계속 살까? 이런 생각까지 할 지경에 이르릅니다. 자, 그런 생각을 막 했을 즈음이었는데 그날도 13번 종이 울려서 해티를 만났죠. 근데 때는 겨울이었고요. 둘이 스케이트를 타고 1, 2 성당까지 그 강의 주류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까지 가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돌아올 길이 좀 막막했었는데 우연히 그 강의 지류를 따라가던 마차에서 동네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의 마차를 얻어 타게 된 거죠. 그리고 해티는 마차에서 그 청년하고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데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티가요, 더 이상 톰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책을 읽으실 분들에게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줄거리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톰의 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판타지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톰이 그 정원에서 만났던 해티라는 여자아이가 쥐고 있습니다. 해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요. 실은 큰어머니 댁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 집에 오빠들이 있긴 한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오빠들이 해티랑 잘 놀아주지 않아요. 해티는 계속 그 오빠들을 따라다니기만 할 뿐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톰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 저택에 사는 사람들 중 아무도 톰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해티만 알아봤을까요? 저는 늘 이게 참 궁금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티만큼 간절하게 톰을 놀아줄 친구를 원했던 사람은 그 저택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해티만이 톰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해티가 더 이상 톰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도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책을 끝까지 읽으시면 이제 이 시간 판타지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결말 즈음에서 이제 드디어 아실 수 있는데 그 결말을 만나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든 혹은 나이가 많든 그것과 상관없이 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괴팍해 보이고 또 사나워 보인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꿈을 꾸는 한 어린 마음, 어린이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 아마 드실 겁니다. 책 읽는 재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속에 아름다운 정원에 대한 묘사가 아주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눈여겨 읽어보십사 권합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 문학을 읽다 보면 예를 들면 피터 레빗이라던가 비밀의 정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운 정원을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저택이요. 작가인 필리파 피어스하고 아버지가 실제로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저택이 남아 있습니다. 킹스밀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택에 한번 가보는 건데요. 그 저택 한쪽으로 캔강이 흐르고요. 그 강을 따라 올라가면 작품 속에서 나왔던 1, 2 대성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무대, 또 이 정원의 아름다움, 실제 있었던 저택을 자기가 살았던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 속에 녹여낸 것들, 이런 것들도 이 작품을 흥미롭게 하는 이야기거리입니다. 간혹 아이들이 노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저 혼자 놀면서 막 혼자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요. 막 집중해서 뭔가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때 그 순간이 아이들이 판타지 속에 빠져 있는 순간입니다. 이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를 읽어보시면 아이들이 그 순간 이런 판타지를 만들고 있겠구나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른 독자라면 그냥 톰의 이 모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판타지의 고전입니다.